2박 3일의 일정이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경주라는 도시를 다시 만나기에는 참 알맞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릴 적 수학여행의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 곳입니다. 수학여행이라는 설레임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의 즐거움, 버스 안에서 떠들던 친구들, 선생님을 따라 줄지어 걷던 길, 사진 한 장 찍고 다시 우르르 움직이던 그때의 기억.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았고 버스 타는 것이 좋았고 어디를 가도 웃음이 났습니다. 다리가 아픈 줄도 몰랐고 계단이 힘든 줄도 몰랐고 문화재가 얼마나 귀한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때의 경주는 역사의 도시라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수학여행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어 다시 경주에 도착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는데 주차장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걷는 부모들, 천천히 걸어가는 어르신들, 서로 사진을 찍어주는 젊은 사람들,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 여행객들,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 뒤만 따라갔던 길이었는데 이번에는 길가의 나무도 보이고 천천히 걷는 사람들의 표정도 보였습니다. 같은 경주인데 보는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저 웃고 떠들며 지나갔던 곳이 어른이 되어 다시 와보니 오래 바라보게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다녀온 2박 3일 경주 여행기를 따라 느낀 점과 함께 코스도 자연스럽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첫걸음은 첨성대가 있는 경주 시내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첨성대 앞에 서는 순간 이상하게도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학생 시절 수학여행 때 보았던 첨성대는 그저 오래된 돌탑처럼 보였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문화재, 단체 사진을 찍던 배경, 그 정도로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다시 보니 그 돌 하나하나가 천년의 시간을 견디고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많이 바꾸어 놓았지만 첨성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첨성대 주변에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몇 번이고 사진을 다시 찍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예전 수학여행 때도 아마 이곳에서 사진을 찍었을 겁니다. 그때는 빨리 찍고 친구들과 장난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진 한 장에도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함께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 수학여행으로 왔던 70년대의 경주는 지금처럼 동선이 잘 정리된 관광지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첨성대는 그 자리에 있었고 불국사도 석굴암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분위기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길은 지금처럼 반듯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았고 관광객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내 동선이나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많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냥 선생님을 따라 걷고 흙길 같은 길을 지나고 넓은 들판과 유적지 사이를 친구들과 줄지어 걸었습니다. 어디가 입구이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지금처럼 친절하게 정리되어 있던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어디가 좋은지도 모르고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흙먼지 나는 길을 걸어도 웃었고 도시락을 꺼내 먹어도 웃었고 선생님이 빨리 모이라고 하면 괜히 더 늦장을 부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가보니 경주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길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안내도 보기 좋았고 중간중간 쉬어갈 공간도 있었습니다. 예전의 투박한 수학여행지가 아니라 걷고 쉬고 사진 찍기 좋은 여행지로 잘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첨성대 주변은 그냥 걸어도 좋지만 전동차를 이용해 둘러볼 수 있어 훨씬 편했습니다. 예전 수학여행 때는 무조건 걸어야 했습니다. 선생님 뒤를 따라 친구들과 줄지어 걷고 사진 찍고 다시 버스에 올라타던 기억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동차에 앉아 첨성대 주변의 역사 유적지를 편하게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전동차가 천천히 움직이자 길가의 나무와 한옥지붕, 멀리 보이는 고분들이 눈에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걸을 때는 지나쳤을 풍경들이 앉아서 보니 조금 더 멀리 보였습니다. 옆에 앉은 어르신 한 분이 예전보다 참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예전보다 참 좋아졌다. 그 한마디 안에는 경주가 변한 모습도 있었고 우리의 세월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첨성대 주변을 둘러본 뒤에는 대릉원과 천마총으로 이어갔습니다. 대릉원 안으로 들어서자 둥글게 솟은 신라 고분들이 넓은 공간 안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을 걷다 보면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치 다른 시간 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의 걸음도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누군가는 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어떤 가족은 아이에게
여기가 옛날 신라 사람들의 무덤이라고 조용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어린 시절 수학여행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선생님 설명보다 친구들과 장난치는 것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 둥근 능 하나가 그냥 언덕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천마총은 학생 시절 교과서에서 보았던 천마도가 나온 고분으로 많이 기억합니다. 어릴 때는 시험에 나올까봐 외웠던 이름이었습니다. 천마총, 천마도, 신라고분, 그렇게 단어로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단순히 외워야 할 문화재가 아니라 신라 사람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시대의 품격이 조용히 남아있는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대릉원과 천마총을 보고 나와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경주가 참 특별한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창 밖으로 둥근 능이 지나가고 오래된 나무들이 보이고 낮은 지붕의 집들과 관광객을 태운 차들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어느 순간 동행한 한 분이 말했습니다. 여긴 지나가는 길도 다 역사네. 그 말이 참 맞았습니다. 경주는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여행이 시작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동하는 길 위에서도 계속 옛 시간이 따라오는 도시였습니다. 첨성대와 대릉원, 그리고 천마총을 지나온 길은 자연스럽게 교촌마을과 월정교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래된 고분의 시간에서 물길과 돌다리의 풍경으로 경주의 첫날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교촌마을 쪽으로 걸음을 옮기니 경주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고분 앞에서 느꼈던 묵직한 시간은 한옥 담장과 골목길을 지나며 조금 더 따뜻한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촌마을 돌담길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경주다운 정취가 있었습니다. 낮은 담장, 좁은 길, 천천히 걷는 사람들, 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고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니 학생 시절에는 왜 이런 풍경을 보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친구들과 떠드는 일이 더 중요했고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지보다 누구와 같이 웃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돌담 하나, 골목 하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까지 마음에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특히 마음에 남았던 것은 물길을 따라 놓인 돌다리와 월정교 주변의 풍경이었습니다. 예전 수학여행 때는 그저 지나가는 길이었을지도 모를 곳이 지금은 천천히 걸으며 바라보기 좋은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돌다리를 건너고 물길을 바라보고 옛 건축물과 정비된 산책길을 함께 보니 경주가 단순히 오래된 도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함께 살려놓은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길 위에는 사람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은 돌다리 근처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물길을 바라보셨습니다. 아이들은 징검다리 위를 조심조심 건넜고 부모들은 뒤에서 천천히 가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월정교를 배경으로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참 좋았습니다. 문화재가 있고 사람이 있고 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고 물소리가 낮게 들리는 곳. 그곳에서 저는 경주가 왜 오래 기억에 남는 도시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월정교는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에 보면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해가 지고 불빛이 하나둘 켜지자 월정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낮에는 천년의 흔적을 보는 느낌이었다면 밤에는 조명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주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물길 위로 비치는 불빛, 다리 위를 천천히 걷는 사람들,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멈춰선 여행객들. 그 풍경 속에 있으니 경주가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는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월정교 주변에서 사진을 찍는다면 다리 정면도 좋고 물길을 따라 놓인 돌다리 쪽도 좋습니다. 징검다리 위에 서서 월정교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면 경주의 옛 정취와 지금의 정비된 풍경이 한 장 안에 함께 들어옵니다. 다만 야간에는 사람이 많고 주차와 이동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라면 너무 늦은 시간보다는 해질 무렵이나 초저녁에 가볍게 보고 숙소로 돌아가는 코스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정교를 보고 난 뒤에는 황리당일 쪽으로도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황리당일은 요즘 경주 여행에서 빠지기 어려운 곳입니다. 한옥 분위기의 카페와 식당, 기념품 가게, 간식거리들이 모여 있어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골목 안에는 사진을 찍는 사람들, 커피를 들고 걷는 사람들, 가게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이를 천천히 걷다 보면 경주가 예전의 수학여행 도시에서 지금은 여러 세대가 함께 찾는 여행지로 바뀌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연휴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길이 좁은 곳도 있고 차와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구간도 있어 오래 걷기보다는 짧게 분위기만 보고 가까운 곳에서 쉬어가는 정도가 좋았습니다.
식사는 너무 복잡하게 잡지 않는 것이 좋았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라면 쌈밥이나 한정식처럼 부담 없는 한 끼가 편했고, 걷다가 출출할 때는 황남빵이나 찰보리빵 같은 경주 간식도 여행의 재미가 되었습니다. 예전 수학여행 때는 도시락 하나, 매점 간식 하나에도 신이 났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친구들과 나눠 먹던 과자, 버스 안에서 몰래 먹던 간식, 휴게소에서 사 먹던 작은 먹거리들이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른이 되어 다시 간 경주에서는 음식을 고르는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누가 매운 것을 못 먹는지, 누가 오래 앉아 있어야 편한지, 누가 많이 걷고 나면 쉬어야 하는지,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어른이 된 여행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숙소는 가격보다 동선이 중요했습니다. 밤 풍경과 먹거리를 즐기려면 시내권이 편했고, 가족이나 어르신과 함께라면 조금 여유로운 보문단 직원도 괜찮았습니다. 어디에 묵든 다음날 이동이 편한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하루 동안 걸었던 길들이 떠올랐습니다. 첨성대 앞에서 멈췄던 순간, 대릉원의 둥근 능들, 천마총 안의 조용한 공기, 교촌마을 돌담길, 월정교의 불빛, 황리당일의 사람들. 첫째 날의 경주는 역사만 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옛 시간이 있고 지금의 사람이 있고 그 사이를 천천히 걷는 우리의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우리는 산길을 따라 불국사와 석굴암으로 향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불국사로 향했습니다. 첫째 날의 경주가 첨성대와 고분, 월정교와 황리당일이 어우러진 시내권의 경주였다면 둘째 날의 경주는 조금 더 조용하고 깊은 느낌이었습니다. 불국사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 그늘, 돌계단, 절마당, 그리고 오래된 건축물이 주는 고요함. 학생 시절에는 불국사에 가도 그저 유명한 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청운교와 백운교 앞에서 사진을 찍고 다보탑과 석가탑을 보며 선생님 설명을 듣는 둥 많은 둥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친구가 어디 있는지, 사진은 잘 나왔는지, 점심은 언제 먹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다시 가보니 불국사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계단 하나를 오르면서도 세월이 느껴졌고 절 마당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불국사 안에는 천천히 걷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어르신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아이들은 부모 손을 잡고 돌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곳은 오래된 절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시간을 남기고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국사에서 사진을 찍는다면 청운교와 백운교 앞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예전 수학여행 때도 이곳에서 단체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유명한 계단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 그 돌계단 하나에도 오래된 시간이 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보탑과 석가탑이 보이는 마당도 좋고 절 안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찍는 사진도 좋았습니다. 불국사 사진은 화려함보다 차분함이 어울렸습니다. 이번 여행에는 함께 간 세대들이 있다 보니 예전처럼 무조건 많이 걷는 여행은 어려웠습니다. 누군가는 입구까지만 가도 좋다고 했고, 누군가는 조금만 더 가보자고 했고, 누군가는 중간에 쉬어가야 했습니다. 젊을 때 같으면 왜 끝까지 안 가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오르막길 하나도 힘들 수 있고, 계단 하나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많이 걷는 것보다 편하게 보고 오는 것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요. 누군가가 걸음을 늦추면 우리도 같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조금 쉬었다 가자. 여기는 입구만 봐도 좋다. 사진 한 장 찍고 내려가자. 그런 말들이 오가면서 여행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천천히 보니 경주가 더 잘 보였습니다. 불국사는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보아도 충분히 마음에 남는 곳이었습니다. 입구 주변과 주요 장소를 중심으로 천천히 둘러보고 중간중간 쉬어가는 것만으로도 그 고요함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불국사에서 석굴암으로 향하는 길은 산길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차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와 산자락, 그리고 바람의 느낌이 어릴 적 수학여행 버스 안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는 버스 안에서 친구들과 떠들고 웃느라 바깥 풍경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차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보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확인하고 누군가는 피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여행은 꼭 말이 많아야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같은 차 안에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며
같은 풍경을 지나가는 것도 좋은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굴암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 말소리가 조심스러워지고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유명한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줄 서서 들어가고 잠깐 보고 나오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다시 보니 그 고요함 자체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석굴암은 내부 촬영이 제한될 수 있어 사진보다는 마음으로 담는 장소에 가깝습니다. 대신 석굴암으로 오르는 길, 산길,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빛, 그리고 내려오는 길의 바람은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기 좋았습니다. 석굴암을 내려오다 바람 좋은 곳에 잠시 섰습니다. 정확히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그곳에서 맞은 바람은 이번 여행에서 오래 기억에 남을 순간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느껴지는 공기, 멀리 보이는 풍경, 그리고 달라진 경주의 모습. 그때는 그냥 지나쳤던 풍경이 이제는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둘째 날은 불국사와 석굴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더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가득했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산길을 지나고 고요한 공간 앞에서 잠시 멈춰 서는 것. 그것만으로도 둘째 날의 경주는 오래 기억될 만한 하루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불국사의 돌계단과 석굴암에서 맞은 바람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였습니다. 천천히 걷고 조용히 바라보고 잠시 바람을 맞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경주의 또 다른 얼굴을 보기 위해 동해안 쪽으로 향했습니다. 경주의 마지막은 바다였습니다. 골굴사와 문무대왕릉 여행, 마지막 날은 동해안권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경주를 생각하면 대부분 첨성대, 불국사, 석굴암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경주는 바다도 함께 있는 도시입니다. 도심의 고분과 절을 보고 산길을 지나 바다를 마주하면 경주의 느낌이 또 달라집니다. 먼저 들른 곳은 골굴사였습니다. 골굴사는 일반적인 사찰 여행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조용한 절 분위기 속에 선무도라는 특별한 수행 문화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선무도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무술이 아니라 불교 수행과 호흡, 그리고 몸의 움직임이 함께 어우러진 수행의 한 방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골굴사에서는 스님들과 수련생들이 보여주는 선무도 시연을 볼 수 있습니다. 절 안에서 보는 무예 시연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보고 있으면 그 동작 하나하나가 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절제와 집중, 그리고 수행의 분위기를 함께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찍고, 누군가는 박수를 치고, 누군가는 아이에게 조용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스님들의 움직임이 이어질 때마다 공기까지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첨성대와 천마총에서는 신라의 시간을 보았고, 불국사와 석굴암에서는 천년의 고요함을 느꼈다면 골굴사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전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돌과 탑과 등이 말없이 역사를 보여준다면 골굴사의 선무도 시연은 몸의 움직임으로 수행과 전통을 보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시연은 요일과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에는 시간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골굴사를 본 뒤에는 문무대왕릉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차창밖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도심의 고분과 한옥길이 지나가고 산길이 이어지고 어느 순간 바다 냄새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멀리 푸른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자 차 안의 분위기도 조금 밝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경주에 바다가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문무대왕 등 흔히 대왕감으로도 불리는 그 바다 앞에 서니 경주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무대왕릉은 바다 위에 자리한 수중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의 역사가 땅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도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고 사람들은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만큼은 복잡했던 일정도, 주차 걱정도, 걸음의 피로도 잠시 잊히는 것 같습니다. 문무대왕릉 앞바다에서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서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바닷가에는 가족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바람을 피해 잠시 서 계셨고, 아이들은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 평범한 풍경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여행의 마지막은 거창한 장면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바람, 파도, 사람들, 그리고 잠시 조용해진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문무대왕릉 앞바다에서 사진을 찍는다면 사람을 정면으로 크게 찍기보다 바다와 바위, 그리고 멀리 밀려오는 파도가 함께 보이게 찍으면 좋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뒷모습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사진으로는 이곳만큼 마음에 남는 장소도 많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바닷가라. 바람이 강할 수 있으니 계절에 따라 겉옷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가문사지나 주변 능 코스를 함께 넣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은 돌아가는 길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연휴에는 귀가 차량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일정은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2박 3일 경주 여행을 지나오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경주는 서두르면 아깝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첨성대와 대릉원, 천마총, 교촌마을, 황리당일, 월정교를 걸으며 경주의 첫인상을 만났습니다. 둘째 날에는 불국사와 석굴암을 지나며 천년의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셋째 날에는 골굴사와 문무대왕릉 앞바다에서 경주의 또 다른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나누어 걸으니 동선도 편했고 기억도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많이 보는 것보다 편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장에서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계단이 많은지, 중간에 앉을 곳이 있는지, 화장실이 가까운지, 식당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여행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경주는 그냥 체크하듯 보고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첨성대 앞에서는 잠시 멈추게 되고 천마총 안에서는 조용히 바라보게 되고 불국사에서는 걸음이 느려지고 석굴암에서는 말수가 줄어들고 문무대왕릉 앞에서는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학생 시절에는 그저 웃고 떠들며 지나갔던 경주. 어른이 되어 다시 와보니 그곳은 오래된 문화재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 내 어린 시절까지 함께 품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경주는 한 번 다녀왔다고 끝나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나이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 함께 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고 세월이 흐른 뒤 다시 가면 또 다른 마음으로 다가오는 도시였습니다. 이번 2박 3일 경주 여행은 오래된 수학여행의 기억과 지금의 감성이 함께 교차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